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친구의 100마디보다 아픕니다. 배우자의 무심함이 타인의 악의보다 쓰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울수록 더 아픈 걸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빌려 이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응 한마디만 합니다.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똑같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별 감정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니까 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을 뿐인데 아내는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아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편의점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돌이 하나 놓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똑같이 말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니까 달랐습니다. 55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편의점 있어요.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듣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안 중요한가?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니까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가벼워 보였습니다. 친구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저 급한 연락이 와서 본 것뿐인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가까우니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우니까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가까우니까 배려해 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그 간극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애초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가까울수록 깊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기대는 30년 관계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저녁을 준비하며 쌓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혼났고 프로젝트가 꼬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준비한 걸 고마워할 거야. 내 정성을 알아줄 거야. 그 기대는 30년 양육에서 자랐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플 때 간호하며 쌓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빴습니다. 반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알지만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어긋났습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20년 우정이면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겠지. 그 기대는 수많은 시간에서 자랐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쌓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에게도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걱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다. 하지만 그 계약서를 서로 다르게 읽는다.
아내가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 말을 경청한다. 배우자는 내 하루를 궁금해한다. 배우자는 나를 우선순위에 둔다. 남편이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 피로를 이해한다. 배우자는 침묵도 받아준다. 배우자는 내 공간을 존중한다. 어머니가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정성을 안다. 자식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 자식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아들이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부모는 내 삶을 이해한다. 부모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친구가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구는 중요한 순간 함께한다. 친구는 내 이야기에 집중한다. 친구는 나를 우선순위에 둔다. 다른 친구가 읽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바쁨을 안다. 친구는 급한 일을 이해한다. 친구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계약서를 들고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내용을 봤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우화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천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가 서로를 찔렀습니다. 아파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니 다시 추웠습니다.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또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수없이 다가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알아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그 거리에서 천도 나누고 가시도 피했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우리에게는 모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가시를 잊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이 사람은 나와 하나야.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 찔립니다. 남편의 무관심이라는 가시에, 아들의 거절이라는 가시에, 친구의 무심함이라는 가시에, 65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매일 손주를 보고 딸과 이야기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간섭하세요? 난 네가 걱정돼서 그래. 저도 이제 50인데요. 엄마 눈엔 아직 애야. 둘은 자주 다퉜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매일 부딪혔습니다. 음식간이 너무 세다. 집안일 하는 방식이 다르다. 손주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 결국 딸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한 건 딸이었는데, 하지만 따로 살기 시작하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먹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그리워하며 만났습니다. 간섭할 시간이 없으니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함께 살 때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좋은 점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둘을 편하게 했습니다.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와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저녁에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피하지?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기도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연락을 못 본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친구가 답했습니다. 고마워. 부담 없어서 좋아. 바쁜 게 지나가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 거리가 관계를 지킨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거리는 존중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삶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힘들 때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1시간 혼자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왜 나랑 시간을 안 보내? 내가 싫은가?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지쳐서 좀 쉬어야 해요. 1시간만 주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날게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아내는 기다려줬습니다. 정말 1시간 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그 1시간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6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받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곤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도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동하다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약속이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죠. 제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봐요. 필요할 때만 할게요. 서로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통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질이 양을 대체했습니다. 48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커피도 함께 마셨습니다. 퇴근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고 싶어.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다음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제 혼자 있으니까 머리가 정리됐어. 요즘 일이 복잡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고마워.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가 애정을 식히는 게 아니라 애정을 보호한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거리는 서로의 가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이면서도 각자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은 완벽한 이해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못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상대방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60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을 사다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줘도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5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팀장에게 혼났습니다. 어머니는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어때?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힘들겠다.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아들은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편이 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2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이 뜸했습니다. 서운했지만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친구가 연락했습니다. 요즘 힘들었어. 미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었어. 아니야. 네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연락 못한 거 전혀 신경 안 썼어. 기다려준 것이 우정을 더 깊게 했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유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부족할 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끝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시도 나의 가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들이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상대방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들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들도 중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린 모두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입니다. 천을 나누고 싶지만 가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찔리지 않도록, 너무 멀어서 얼어붙지 않도록 그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나눈다. 당신의 관계에도 그런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 거리가 주는 새로운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움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마음이 멀 수 있습니다. 진짜 가까움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가깝다고 친하다고 해서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먼저 존중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하는 지금 여기 삶을 읽다가 되겠습니다. 설현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현휴 중에도 영상은 꾸준히 게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